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지금 인트로만 세 번째를 찍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앉아서 얘기를 하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고민 상담을 할 건데요. 연말은 사실 1년 동안 잘 못 봤던 사람들 만나는 거기도 하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 거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가장 고마운 분들 중 지금으로서는 진짜 탑3에 드는 분이 저희 구독자분들이어가지고, 이런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작년에 엄청 좋아해 주셨던 20대 때 알았으면 하는 것들과 같이 비슷한 결로 좀 앉아서 조근조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가볍게 시작을 하면 전 애인에 대한 고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언니, 전 남자친구가 너무 안 잊혀져요. 내 운명이 아니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늘 생각하는데 참 어렵네요. 조언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듣자마자 사실 저의 이야기보다 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 친구는 정말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데 거의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지내면서 못 잊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를 친구로 만나기 전에 그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정말 아직도 못 잊었다라는 얘기를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헤어진 게 상황 때문에 헤어졌던 거라 더 미련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고, 저는 그럴 동안에 유학을 갔고, 그 친구가 다시 그 친구를 만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도 많이 봤고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잘 될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겠지만 저는 제 친구를 알아서 그런지 결혼을 할 것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 남자친구랑은 결국 헤어졌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서 1년도 안 된 채로 바로 결혼에 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이런 저 남자친구와의 인연, 미련, 그리고 다시 재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다행이다. 내 친구가 그렇게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인연을 끝까지 도전해보고 그러고 나서 진짜 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미련이 없이 더 좋은 사람을 봤을 때 바로 결혼이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 애인들을 고민하는 분들은 안 잡힐 수 있고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 내가 그 마음이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평생 놓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마음보다 내가 이 마음을 지금 당장 소화하지 못하면 체할 것 같다. 그럴 정도의 얼얼함이면 저는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잘 될 거라고 그 사람이라고는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그래도 잡다 보는 게 좋지 않나. 더 좋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떤 도란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나요? 결혼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PS 미나님 팬이에요. 제가 이거는 피아사님 Q&A에서도 대답을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막 그런 한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 벨이 울리고 막 모든 게 클리어해지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런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건 없었고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게. 저는 피앙사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기까지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맞나? 라는 고민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이게 결혼이다. 막 이런 확신이 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했으면 그 결혼 약혼을 받기 전에 3, 4개월 처음 같이 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은 있지 그 사람에 대한 그 고민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 저 깊이 어느 깊은 그런 어두운 곳, 내가 쳐 밀어놓은 곳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을 좀 다시 잘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20 중반인데 친한 친구가 없어요. 다가오는 사람은 많지만 깊게 친해지도록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20살 때부터 유학하다 보니 혼자가 너무 익숙하고 누구와 깊은 관계를 쌓는 게 어렵기도 해서 친한 친구가 없는데 가족들이 가끔 걱정해요. 생일에도 친구랑 보낸 적이 없고 매번 가족들이랑 보내고 연말에도 가족들이랑 있답니다.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까진 괜찮은데 친한 관계로 친구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라니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저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9개의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전학을 정말 많이 다녔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항상 다른 무리에 가서 적응을 했었어야 했고 그래서 저는 적응력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을 얻었지만 한 사람과 혹은 그룹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오라니 도라니가 훨씬 저보다 나은 게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막 그렇게 친한 친구가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 정도로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걸 대체하는 걸로 남자친구들을 그렇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기특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족들이 옆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자기 자신이 막 친한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니즈보다는 가족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친한 친구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게 회사이든 다른 친구의 친구이든 혹은 남자친구의 친구이든 이게 상황이 안 만들어질 것 같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커뮤니티 속에 있으면 그런 순간들, 그런 관계들이 꼭 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무 막 아등바등하지 않고 그런 사람 만날 기회 있으면 나가고 괜히 혼자 있고 싶지만 친구들이 부르면 또 나가고 이런 적절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내 서클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타지 생활을 하면서 피앙사님이 항상 친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혹은 굳이 나를 탓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인간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관계야말로 어쩌면 하늘이 주는 그런 운명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명들이 왔을 때 내가 멋있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도 된다. 20대 후반인데요. 요즘 들어 제 20대를 다 날린 것 같아서 후회되는 순간이 너무 잦아요. 뭔가에 몰두해본 경험도 없고 진지하게 누굴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거든요. 이제 와서 하기에는 다 늦은 것 같아서 허탈하기도 하고 조바심도 드네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져서 제 삶의 한계를 제가 좁히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나님은 늘 삶을 촘촘하고 소중하게 채워나가시는 것 같아서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울적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고민 남겨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고민을 되게 라이크를 또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이 고민을 읽었을 때 뭔가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 혹은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와, 우리나라는 20대의 경험에 대한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두구나. 진짜 이거를 엄청 가치 있고 진짜 크리티컬하게 느끼는구나 라고 많이 느껴요. 분명히 20대 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많은 걸 해봐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해외여행을 안 가본 친구도 많이 봤고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고양이 키우고 그런 거에 가치를 두면서 자기가 원하는 합의를 찾아가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세계여행을 해봤다 하면 너무 멋있지만 뭔가 우리나라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라면 여기는 그냥 다른 결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첫 번째로 나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진 않나. 만약에 대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와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취업도 하고 뭐 그 사이에 독립도 했고 이것저것 알바도 했고 하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이나 압박이 자신의 행복의 잣대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살 때 힘들었던 게 그 사회의 잣대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거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겠어서 힘들었어요. 내가 그거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진득하게 뭔가를 해보지 못했던 거, 진득하게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던 거 당연히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이 20대 때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엄청 삶을 촘촘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카메라를 끄고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만들었고 요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더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울적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후회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이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야, 나 생각해보니까 연애를 제대로 안 해봤더라. 20대 때 너희들 막 울고불고 할 때 난 뭘 했니? 그래서 나 20대 끝나기 전에 혹은 30대 됐으니까 소개팅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내가 막 흔들리는 연애 그런 거 말고 인내심도 좀 갖고 사람을 좀 진득히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잘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거예요. 뭐 한 2가지, 3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번 1월 달에는 소개팅을 한 2개 나가기, 2월에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괜히 연락 한 번 더 해보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의 프로젝트처럼.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페일 할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죠. 남자친구 안 생길 수도 있고 여자친구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12월에 계획한 거를 그래도 1월, 2월, 3월, 4월 그렇게 열심히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 고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 수능이기도 했어서 그런 고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조금 아팠던 요 고민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수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버티고 버티며 공부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도 해서 무휴학, N수도 고민되지만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과도 원하는 과가 아니어서 전과 준비도 같이 해야 해요. 제가 사는 곳과 거리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도 해야 하는데 남들과 같이 방을 써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학교도 정말 좋은 곳이지만 너무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시선도 너무 두려워요. 삼수에서 그것밖에 못 가냐는 말도 많이 듣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가족들도 밉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했기에 저희 탓이고 가족들도 마음고생했다는 걸 알기에 제 스스로가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에 배신당하니 너무 힘들어요.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수고했다고. 뭔가 수고했다는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도움이 된다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가족들에게 속상한 마음, 나 스스로에게 속상한 마음, 몸이 아픈 거 이런 걸 다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또 힘을 내보겠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당신의 그 용기와 시간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했고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글에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어요. 밉지만 또 내가 잘못한 거니 죄송스럽고 좋은 학교지만 또 가기 싫고 막 이런 많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나 스스로를 좀 토닥토닥 해주고 며칠은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국제고를 중학교 3학년 내내 준비를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 준비하는 친구가 3명이었는데 다 같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럴 생각도 할 새도 없이 그냥 일반고를 바로 전학을 했고 그냥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고 연대를 가고 꿈이라는 걸 이루고 돌아봤을 때 그 한 가지의 단계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분명 대학의 무게와 고등학교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같이 준비하던 친구를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그 아픔에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자기가 안 됐는지 모르겠고 너무 길을 잃은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미 열심히 공부 중이었거든요. 일반고에서 어떻게 좋게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뭔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시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회가 있어서 해보는 것과 내가 그 기회를 잡을 마음이나 에너지가 남지 않았는데 나를 재촉하고 독촉하고 질질 끌고 가서 손만 올려놓는 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엔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서 그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미국 와서 인턴을 다 떨어져서 내가 뉴욕을 꼭 밥벌이 하러 다시 와야겠지 했던 그 순간 연대는 진짜 듣보잡 중에 듣보잡. 그냥 막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서. 그런데 막 인터뷰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다 떨어지고 당연히 안 뽑겠죠. 그랬을 때 그 대학이라는 그런 휘황찬란한 겉막에 드디어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정신을 차리게 됐죠. 아, 진짜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 타지의 그 험한 그런 길들이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매끈하고 쑥쑥 잘 난 이미 낮은 도로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멋있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하는 길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혹시라도 대학을 도전할 힘이 없는 것 같다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시선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고 힘이 드는데 그거를 또 N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때까지 정말 내 마음이 몇 %인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50% 이상이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붙은 대학을 입학을 해서 편입을 생각을 하든 혹은 저처럼 유학을 생각을 하든 혹은 뭔가 나만의 전문적인 걸 찾든 이런 다른 골들을 볼 것 같아요. 대학 중요하지만 그거에 얼매겨 있기에는 너무 삶이 다양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용기를 주고 싶어요. 이 정도의 의지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오라니 도라니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공 따라 기회 따라 오다 보니 항상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맹이를 잃은 느낌이에요. 이나님에게 꿈을 찾는 과정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엄청난 돌파구들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전공에 대한 아니면 뭔가를 계속 오래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는 건 알지만 환상 하나 무너뜨리고 갈게요. 저의 원동력은 힘듦과 슬픔과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제일 세계적인 유튜버가 될 거야. 혹은 나는 꼭 뉴욕에 가서 멋있는 커리어우먼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몸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힘들어서 미국에 왔어요. 제가 예전에 Q&A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피처라고 해도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지금 온 길은 그러한 원동력 때문에 왔어요. 제가 정말 완벽히 한국에서 행복했다면 아마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본 것이 있고 내가 저기서 살면 내 스스로 너무 행복해지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 주말마다 독서실을 끊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진짜 4시간, 5시간 동안 공부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이거를 시도를 해서 여기를 나오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절박함이었어요. 이 전공에 대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함, 불확실성 혹은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 그게 왜 오는 건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는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영상 관련한 일이 좋았고 마케팅도 좋았어요. 근데 그 environment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좋아하는 게 뭔지 알맹이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회의감인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회의감인지 내가 무언가 더 해보지 못했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인지 이거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다 그만두고 리프레시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당연히 바로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대학교 때 인턴이 다 떨어져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몽골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나 좀 쉬어야겠다 였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인턴 다 떨어지고 한국 가서 인턴 찾으려 하는데 다 떨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2주가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 2주가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은 2주였어요. 모든 친구들이 여름방학 인턴을 하고 있었고 모든 친구들이 뭐 학회를 하고 있든 그런 순간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그냥 보고 있다가 몰라 이러고 2주를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몽골에서 핸드폰도 안 하고 정말 해맑은 애들 사이에서 웃고 별똥볼 펴고 하면서 느꼈던 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영상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원인을 찾고 두 번째는 좀 쉴 수도 있어야 돼요. 좀 앉아서 뭔가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오거든요. 정말 빡센 현대사회인 거 아는데 한 번쯤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답은 아무도 알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걸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해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해외에서 지내는 오라니 도라니들이 해외살이에 대한 질문들을 꽤 해줬는데요. 혼자 외국에서 지내는데 친구들로는 가족들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혹은 미나님께서 미국 유학을 떠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떠날 수 있었던 동기가 궁금해요 라고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단 요즘 저는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아직 어려워요. 같이 대학원을 나온 친구 중에 한 명이 내년 9월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가족들이 행복해야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 나라에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축하해줬어요. 너무 잘됐다. 제가 피앙세님이 여기 없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즉 친구들로는 저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잖아요. 피앙세님이라는. 저는 여기에서 지내는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큰 원동력이자 가장 큰 집이에요. 피앙세님이 저한테 집 있고 공간일 필요는 없잖아? 사람일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그리웠고 한 거 알지만 내가 또 나의 가족들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이 나한테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어떻게 한국을 더 자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두려움을 이겨내고 떠날 수 있었던 동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떠났던 게 가장 크고요. 사실 정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도 안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란 대학원을 붙었는데 취업도 안 되고 막 방황하다가 그냥 한국 오는 거. 저는 그것도 안 가는 것보다는 결론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없는 경험, 내가 해냈다라는 그래도 성취감, 대학원을 붙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다라는 성취감. 세 번째, 저는 유학원도 안 썼거든요. 저 혼자 공부했어요. 그런 막 조건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해냈다라는 그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의 확신이 있었어요. 대학원은 나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여기 와서 외롭고 돈 많이 쓰고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일단 가서 생각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행복 관련한 불안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인간관계, 삶 등에 대해서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요. 날뛰는 불안이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살짝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 불안도 많아요. 나의 불안한 20대를 잡아준 책 3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불안함이 항상 기반에 깔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일단 정의를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이런 질문들을 주신 분들은 분명히 좀 약간의 shame? 나에 대한 그런 shame이 좀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난 또 안 불안하냐?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잘 이렇게 안정적이게 살고 싶은데 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성격이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었고 회사를 다닐 수 있었고 2개를 같이 할 수 있었고 유학을 올 수 있었고 피앙스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한 사람들은 좀 예민하고 감정에 섬세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기관들이 다 프로세스를 하고 집어넣는 게 저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바로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때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단어들에 더 예민하고 그런 사회적 EQ가 높아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헤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제 얘기인 것 마냥 고민 상담을 하고 앉아있는 것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chill한 사람이고 여유로운 사람이고 이런 거에 단순한 사람이면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피앙사님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너가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런 거에 너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너가 사랑하는 나는 이런 성격이어서 이런 모든 좋은 점들이 있는 거야. 너의 감정을 다 잘 알아주는 거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방식 내가 이렇게 커리어 쪽으로 이런 너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다 내가 예민하고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주는 이런 좋은 점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얘기 하나 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잘 다스리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 배운 경험들인데 1번 일단 정의하기. 또 내 마음이 불안하구만. 이거를 너무 깊게 파고들고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어제 말한 게 잘못됐나?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한 프로젝트가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나? 이런 원인을 파악하려고 들면 가끔씩은 정말 좋은 경험, 정말 좋은 깨달음을 얻지만 거의 98%는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또 불안이가 도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지금 난리가 났다. 날뛰는 불안이가 있다라는 거를 정의를 시키고 그게 내가 생리가 시작하기 며칠 안 돼서 그런가? 든 내가 밥을 안 먹었나? 든 외적인 요소에서 좀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운동이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운동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전두엽이라는 곳에 자극이 온대요. 그리고 전두엽은 의지를 컨트롤하는 뇌의 부분인데 거기를 계속 자극을 주면 불안한 마음이 사그라든대요. 과학적으로. 운동이 아니더라도 좀 걷는 거 그런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저는 운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저는 제일 빡센 힙합을 들으면서 하거든요. 진짜 빡센 힙합을 들으면서 플랭크를 하는데 죽겠어요. 막 못하겠어요. 마지막 10초 남았는데 10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10초 한다고 안 죽어. 그냥 정말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이거 한다고 안 죽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좀 계속 푸시를 한 느낌이고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10초 후에 안 죽었을 때 오는 짜릿함이 있어요. 역시 난 죽지 않았어.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지금 이 Q&A를 찍는 이유가 제가 요즘 좀 마음이 불안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불안한 게 메슬로의 욕구 이론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학교 때 다 배웠는데 큰 삼각형에 사람들이 어떠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또 무엇을 원하는지 라고 얘기해 놓은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길을 잃었을 것 같은 게 여기서 나왔다 라고 느꼈던 게 저는 항상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존중, 자아 실현 이런 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이가 그런 것처럼. 생리적 욕구는 그래도 뭔가 밥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던 가족들이 있었고 안전 욕구부터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저희 인생에서 나름 빡센 욕구예요. 20대 때 들어가면 재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것도 좋은 취업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돈 때문이라는 마인드를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얻기 위해 안전 욕구를 얻기 위해 저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취업도 했고 대학도 갔고 대학원도 갔고 대학원 후에 취업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소속과 애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앙사님을 만났어요. 아 다들 결혼을 하네 나도 남자친구가 있어야 될 텐데 할 때쯤 피앙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까지 욕구가 채워졌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존중이라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용심이 끝이 없죠. 그래서 존중이 뭐가 있을까?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회사에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별게 아닌데 막 좋대요. 막 잘한다고 해주세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뭔가 존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즘 들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제 자아 실현이라는 삼각형이 있는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을 봤어요. 존중이 더 필요한 거였나? 애정이 더 필요한 거였나? 그러다 보니 무의미한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조금 더 많으면 행복할까? 조회수가 더 많으면 행복할까? 혹은 내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야지 더 행복한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해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것에 대한 저는 정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고요.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게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까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직업을 하면서 더 나은 인간이라는 것 외에 뭔가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빠지면서 나를 잃어가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무엇인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긴 한데 이 삼각형이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삼각형이 큰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 더 휘황찬란한 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벅차게 감사하거든요. 피앙스님 존재 자체 너무 벅차게 감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상태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20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더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완벽하고 나름 귀여운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아 실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드는 생각은 좀 친절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공감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다정한 언니다 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혼자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연말 돌아보니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싶어서 괜히 애잔하고 괜히 토닥토닥 거려주고 싶고 괜히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민을 읽으면서 이번 연말만큼은 이런 고민들을 다 잘 담아두고 평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자기 스스로를 많이 다그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